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다른 나라와 영유권을 두고 다투는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3억엔,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에 있는 해외 전문가에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겠다는 건데요. 일본 안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도쿄의 국립영토주권 전시관을 보수한다는 방침이라는데요. 국립영토주권 전시관은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영상을 올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땅임을 세계에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추석 연휴보다 기대되는 것은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인하한 2024 토레스. 선호 사양 기본 제공에 스마트 미러링 완벽 지원, 인포콘 서비스도 5년까지 무상 연장. 기출고 고객도 9월 27일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미러링 무상 업데이트도 가능하대.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2024 토레스.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영남 만인소를 다룬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잠시 후 제작을 맡은 안동 MBC 강병규 PD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첫 회가 방송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북도의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인 영남 만인소를 주제로 한 안동 MBC의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바로 오늘부터 잠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강병규 PD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제작 기간은 한 몇 달 정도 되셨어요?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6개월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 네. 지금 오늘은 1화 나가지만 네. 뒤편 네. 총 50부작이니까 맞습니다. 몇 화 하고 계세요 지금? 대략. 한 15편? 많이는 못했군요 아직. 네. 네, 계속해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방송되기 이제 직전 이 시간쯤이 가장 좀 긴장도 많이 될 것 같고 설레고 또 아쉬움도 또 많이 남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감 지금 현재 소감? 방금까지도 첫 편을 좀 들어보다 왔는데 네. 뭐 똑같습니다. 그냥 물가에 내놓는 아이를 보는 뭐 그런 심정이고 네. 뭐 이렇게 잘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이제 오늘 대략 이제 그 드라마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15분 안팎 네, 정도 15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6시 한 40분 안팎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자, 만인의 꿈은 영남 만인소를 다룬 드라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방송 소감, 어떤 뭐 내용 소개도 같이 좀 해주시죠. 네. 영남 만인소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세기쯤부터 올려지기 시작했는데 총 7번이었어요. 그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2개 정도가 되고, 저희가 지금 다루는 만인의 꿈에서는 남아있진 않지만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만인소 1792년 사도세자를 신원해달라라는 영남 남인들이, 남인 중에 유림들이 올린 상소를 가지고 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만인소가 원래는 역사적으로 6번 7번. 7번 있었는데 네. 2번만 남아있고 2번만 두 번만 네,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실물이.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뭐 그 많은 소재 중에 영남 만인소를 소재로 선택한 것,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으로 보면은 한 230년 전쯤 되는데요. 그러면은 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전통, 유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조선의 일이지만 이게 결국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왕이 들었고 그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왕이 다른 뭔가를 행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보통은 서양에서들 민주주의가 왔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유학의 나라였고 전통의 나라였고 이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에서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200년도 훨씬 전에 시작했던 그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첫 시작은 우리 조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민주주의의 원형을 잘 보여준 사례 바로 만인소다. 그래서 이 소재를 선택했다. 자,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어떤 스토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1792년에 영남 남인 57명이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올린 만인소가 올라가는 과정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왕에게까지 닿기까지 2달 조금 더 걸리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굉장히 같은데요. 빨랐죠. 그 당시면. 예. 그 여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사실은 이 기록 안에는 그 상소를 올리는 기록들을 선비들이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증을 또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남긴 분 중에 하회마을 출신의 류이좌라는 선비가 남긴 천휘록이라는 소청 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일기를 바탕으로 이제 집필을 했고 그 일기에는 여성이 이제 딱 한 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니까. 예. 그 유이자의 어머니라는 분, 그러니까 모친으로 딱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 나머지는 다 남성이니까 저희가 이제 여성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그 젊은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 이제 민중들의 삶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면서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거기에는 그 변화를 막으려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이었던 기호 노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천주학까지 이렇게 망라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 만 57명이 연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만인소에 이제 이름을 쓴 네네네. 건데 네. 혹시 거기 다 남자였나요, 그럼? 당연히요. 당연히 여성은 거기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네. 아, 그렇군요. 양반가의 여성도 안 됐었고. 당연히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라디오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죠. 만인의 꿈 주요 등장 인물하고요. 출연 성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포스터에 보면 조선 청춘들의 목숨을 건 꿈과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그러니까 결국은 유생들이 주로 젊은 유생들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노선비들도 계셨지만 그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건데, 그 류이좌 선비를 모티브로 하는 선겸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선겸이 만인소를 올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진 가온이라는 산채에서 길러진 여성, 그다음에 이제 기호 노론 세력의 딸인 효원이라는 한양아 씨, 그리고 그 한양아 씨를 호위하는 무사, 남인들을 정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동에서 만나서 선겸이 만인소를 올려가는 과정 중에 그들이 교유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꿈을 나누고 해서 이제 그 모시고 올라가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는 이제 자묘 부인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이자 상인이죠.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가르쳐주는 석담이라는 스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30명 남짓 되는 30명.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 등장인물은 한 30명 나오고. 네네네. 그러면 그 성우도 30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렵죠. 성우는 몇 명이었어요? 성우는 저희가 총 12분이 일을 하셨는데요. 예. 성우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다역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1인 보통 한 3, 4역들을 해내시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주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옆에 캐릭터하고 이쪽 캐릭터하고 이렇게 맞서하면서 하는데 예. 뭐 저희 그 주인공들은 선겸 역의 표영재, 표영재 성우. 가온 역의 조경아, 예. 그다음에 효원 역의 박선영, 무진 역의 홍진욱 이런 이제 네 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뭐 김기철, 김용준, 한수림, 김은아 뭐 이런 12분의 성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캐릭터들을 다 연기를 해 주셨죠.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그 녹음할 때요. 네. 한 회분이 지금 한 15분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한 녹음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한 회분. 뭐 그때 다르겠지만. 네, 평균 평균적으로. 한 2배 반? 2배 반 정도 네, 걸리고. 2배 반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한 15분짜리면 한 45분, 40분 정도 합니다. 그 전에 또 합을 맞춰보는 과정도 꽤 길 당연히 거고. 그렇죠. 예. 워낙 또 능력 있는 성우분들이어서 엔진은 또 별로. 당연히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요. 라디오 드라마가 호흡을 서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호흡을 맞추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애드립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죠. 애드립을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살짝 못 받아주면 NG가 나고 네.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조선 내 이야기다 보니까 고어들이 많아요. 예. 지금 쓰지 않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렇기도 하고. 아, 근데 작가분도 참 힘들었겠네요. 그것도 고어 이런 것도 다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순희 작가는 확인하고, 예.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고 예. 공부도 엄청 하셨고. 아, 김순희 작가라면은 그 전에 이제 올해가 이제 5번째 네. 라디오 드라마인데 그 전에 혹시 1화부터 1화는 강진우 작가였죠. 맞습니다. 2화부터 4화까지 맡았고 이번 5화도 네. 김순희 작가가 맡았고 예. 자, 만인의 꿈 연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컬처가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네. 그 흔히들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예. 한국의 역동성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역동성이 결국은 민중들의 힘 그러니까 민초들의 그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보여줬던 원형이 바로 만인소 운동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만인소 운동을 기록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2점의 만인소가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곧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는 부분을 그거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한 게 지금 이번 드라마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가 지난 2019년 임청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청각이 있었고 그 이듬해 2020년에 낙동강 전선, 21년에 개수나무 향기, 22년에 조내원 낙강에 뜬 달, 그리고 올해 5번째 이렇게 만인의 꿈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5편의 라디오 드라마 제작 방송 중인데요. 이것 좀 여쭤볼까요? 뭐 어떤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딱 5편이네요. 네. 아마 가장 애를 많이 쓰고 힘들었고 사랑하는 그 작품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임청각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임청각 빼놓고 네 편 중에 어떤 게 가장 애정이 좀 가세요? 뭐 한 개를 꼽을 수는 없고요. 네. 저희 라디오 드라마가 임청각 때부터 지금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들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상하죠. 낙동강 그렇네요. 전투는 전쟁 이야기인데 여성이 나오고 개수나무의 향기야 뭐 장기영 선생을 그린 거니까 여성이고 예. 조내원도 역시나 남성들의 이야기였는데 여성 캐릭터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주 오래전이지만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생각을 했고 그 여성들이 어떻게 평등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제일 저한테는 좀 뜻깊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드라마는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은 뭐 영상이 대세니까 짧은 네. 영상들 저도 뭐 밤새 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나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니까
그런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라디오 드라마가 아닌가. 뭐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면 다 개개인이 다 영화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큰 매력이죠. 그렇습니다. 자, 안동 MBC 5번째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자, 방송 일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라디오 오늘이 끝나면 곧바로 시작합니다. 6시 40분.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라디오 오늘이 끝나면 광고도 없이 바로 시작하니까 꼭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예. 50부작이니까 11월 중순까지 갑니다. 네. 자, 매일 방송이 됩니다. 근데 추석 연휴 저희가 이제 쉬죠. 그 이틀 쉬는 거 빼고는. 네. 그래서 총 50회 분량의 이제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이 됩니다. 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희는 지역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역 방송은 바로 지역민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지역 사람들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또 의미 있고 때로는 흥미롭게 이런 콘텐츠로 만들어서 지역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듣기 싫으면 채찍질도 좀 해주시고 좋으면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지역 방송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방송되는 만인의 꿈도 50부작이니까 본방을 꼭 못 듣더라도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만인의 꿈 검색하시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유튜브 들어가셔서 만인의 꿈 네. 치시면은 바로 네. 다 쭉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매일매일 예. 본방 시간과 똑같이 업로드됩니다. 똑같이 업로드가 되고. 네. 자, 만인소를 소재로 한,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그 드라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조선 청춘들의 목숨을 건 꿈과 사랑의 여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또 그런 재미도 또 부과한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 예. 절대 지루하지 않은. 아, 예. 그럼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감동적인 드라마. 예. 저도 꼭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연출자 강병규 PD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민주주의. 네,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가 조금씩 잠식돼 가는 그런 낌새가 보여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되고,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활자, 출판된 그런 것 또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은 활자의 보급을 통해서 이 예속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했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민주사회의 어떤 밑거름이 됐는데, 지금 자꾸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외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자꾸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표현의 자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올해 지금 9월 14일부터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학생 만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예. 일주일 앞두고 이게 돌연 취소가 됐어요. 일주일 앞두고요? 너무 네네. 갑작스러운 취소인데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에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작년에 그 윤석열 차로 논란이 됐던 그 공모전 기억하시나요? 아유, 그럼요. 공모전? 예, 기억납니다. 그겁니다, 예. 그거. 그게 이제 작년에 23회였고 올해 24회인데 24회 전시회가 예. 갑작스럽게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예. 좀 너무 어이없어서 오늘 한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일주일 전에 이렇게 취소한다는 게. 예. 자, 학생 만화 공모전, 그 작년에 윤석열차 그 작품으로 아주 유명해진 이 공모전은 어떤 행사인가요? 이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이제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네. 주관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만화계를 이끌 인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로서 거기서 이제 수상작들은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여기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예. 만화 축제에서 그 수상작 전시회가 열렸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취소됐다는 얘기인데, 자, 지난해 아까 그 윤석열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논란이 빚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게 벌써 1년이 된 건가요? 네, 왜 윤석열차 해서 왜 대통령 얼굴 이렇게 나오고 왜 네, 검찰들 칼 들고 뭐 이렇게 그 학생이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던 그 작품이잖아요. 네. 아, 그 작품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카툰 부분에서 고등부 금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고등학생이 그린 거잖아요. 예.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공개된 이후에 이제 뭐 현 정권에 대한 풍자를 못마땅하게 여긴 문체부에서 그 작품 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었고, 예. 그게 이제 국정감사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은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죠? 답변을 했어요. 예.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 아주 애매하게 표현을 했죠. 애매하네요. 이제 예. 자유와 혐오를 대립시켜서 좀 논점을 흐려가면서 마치 이제 처벌이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끌고 간 그런 논법인데 예. 사실은 이 카툰이나 만평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풍자, 비판 이런 용도로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용인하는 태도가 관용하는 태도가 너무 이제 협소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권력자들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예, 이 공모전을 취소하는 이유를 혹시 공식적으로라도 뭐 어떻게 밝힌 게 있나요? 제가 이게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예. 이런 사유가 나옵니다. 학생 만화 공모전 심사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소 사유를 밝혔어요. 심사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네네. 왜 그렇죠? 이게 무슨 맥락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기사에 이제 어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가지고 다른 데서는 아예 이제 이런 취소 사유도 안 났고 어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흥원장의 어떤 지난 그 1년 동안의 행적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검토해 봤더니 예.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이 만화 공모전은 공정하게 만화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할 거라고 이미 밝혔어요. 예. 지난달에. 그래놓고 지금 갑자기 심사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열 수 없다는 거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왜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심사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그러니까 건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사에도.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예. 작년에 그 공모전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 진흥원장이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있어서 더 봤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만화가 이현세 작가 아시죠? 아, 예,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이현세 만화 작가가 90년대 말에 예. 천국의 신화라는 우리나라 이제 고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장대한 그 100권짜리 시리즈를 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음란과 폭력 시비에 걸려가지고 6년 재판을 하다가 결국은 다 모든 거를 꺾고 지금 이제 만화계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아, 예. 이 얘기를 소개를 하면서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진흥원장이 강조한 적이 있는데 예, 예. 올해는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시회를 지금 열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상하네요. 혹시 뭐 외압 뭐 요즘 그러니까 하도 저는 외압 그렇게 이슈가 의심할 많아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그런 기관의 입장도 나온 게 없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면은 창작자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기관에서도 이게 뭔가 창작자의 그런 그 의도하고 다르게 뭔가 개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드는 게 아하. 사실이죠. 참, 이 민주주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민주주의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인데 예. 이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요즘 뭐 헌병대 그 전 수사단장 그 뭐 외압 논란도 있고 우리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정치에서도 뭐 무슨 공천 관련된 뭐 외압 그 계속 지금 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 일단 뭐 학생 만화 공모전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근데 이 학생 만화 공모전 취소뿐만이 아니라 독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데요. 아까 그 출판 활자의 중요성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독서 예산?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안들을 이제 다 제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에서 해마다 하던 60억 정도의 규모의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예산이 통째로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예산에 부여된 코드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예산을 짜지 말라는 얘기죠. 아, 예. 그러면서 그 대신으로 네. 뭐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전자책 접근성 제고라든지 이런 류의 사업들을 새로 편성해서 제출을 했다고 해가지고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렸다. 예산 코드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문체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예. 지금 이제 정부 재정의 기조가 건전 재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뭐 지속해야 될 사업들을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나 뭐 다른 데서 하는 거랑 유사하다, 중복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공식적인 반응은. 사실은 이게 지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예. 자, 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다라는 말씀.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평가하시기에, 예, 이 독서 증진 예산을 삭감한 이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출판 문학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럼 국민들에게 책 읽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지금 독서와 관련돼서 기본 역량을 증진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거기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출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출판이 안 되면은 무슨 산업 기반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국민이 절반이 넘고, 국민 1인당 독서량이 4.5권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나라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토양이 척박한데 그거에 그 위에서 무슨 다른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예. 이거는 지금 모래성을 쌓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은 책보다는 어떤 다른 매체를 국민들이 또는 어린 시절부터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근대 문화를 이렇게 또는 민주화를 이렇게 이룬 거는 독서, 예. 그리고 활자 문화의 보급,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토론과 거기에 어떤 성숙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오늘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책을 읽지 않는 국민들은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수동적인 인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수동적인 인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싶어하는 창의적인 그런 작품을 내거나, 우리 앞서 말했던 카툰이나 만평이나 이런 걸 내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반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수동적인 인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갈라치기 하기 좋고, 이러면은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떨어진 사이에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적인 또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이 나와서 그걸 활용하면은 우리 곁에 파시즘적인 사회가 한 발씩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게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우리 지난주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체주의 어떤 그런 기조를 비판을 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정권은 전체주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하나둘 많이 보여서, 언론 이념적으로는 전체주의가 나쁘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본인의 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고 하면은 그걸 다 입단속을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그 방법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영방송들 많이 억누르고 있고, 아직 말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이사진들 자꾸 자르고 새로 임명하고,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전체주의 그렇게 비판하면서,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건 전체주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 목소리가 좀 많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